자, 직선의 결정.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걸 알아보는 건데요. 첫 번째,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기 나름이죠. 이렇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두 개의 점이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하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직선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다른 두 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것이 바로 직선을 결정하는 기본 조건이죠. 자, 선의 종류는요, 직선, 반직선, 선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직선의 개념인데요.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두 점 A와 B를 정해놨고요. 양쪽 방향으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선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합니다. 휘어서 이어지면 안 되고요. 곧바로 쭉 이어지는 거죠. 이런 애들을 직선. 직선을 측정할 수가 없겠죠. 양쪽으로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 길이를 측정할 수 없죠. 그럼 이런 직선을 표시하는 방법은요, 두 점을 적어놓고 A, B, 그 다음에 위에다가 양쪽 방향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얘를 우리는 직선 AB라고 하고요. 읽어주는 방법도 직선 AB라고 읽어줍니다. 또는 A와 B는 순서를 바꿔서 직선 BA라고 읽어도 직선 AB나 A는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반직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직선. 직선이 반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두 점을 지나는 반듯한 선인데 한 점 출발점이고요. 다른 점 쪽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즉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한쪽으로만 계속 뻗어나가는 이런 직선을 우리는 반직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직선은 반드시 시작하는 점이 필요하고요. 직선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를 적어주는 방법은 A, B를 적은 다음에 시작하는 점 쪽에는 화살표가 없고요. 방향에 해당하는 점 쪽에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반직선 A, B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반직선을 적어줄 때는요, 반직선 A, B는 반직선 BA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점과 방향이 서로 구분되거든요. 반직선 BA라고 적으면 B라는 점을 출발해서 A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은 같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선분을 보겠습니다. 선분은요, 점 A에서 시작해서 점 B에서 끝나는 이러한 선을 우리 선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선 종류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분이겠죠.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있고요.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는 이러한 선을 우리는 선분이라고 합니다. 적어주는 방법은 A, B를 적어놓고 위에다 선을 하나 그어서 표시하는데요. 선분은 화살표가 없겠죠. 없어요. 그래서 선분 A, B나 순서를 바꿔서 선분 B, A는 같은 애를 의미합니다. 자, 확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잘 몰라요. 바로 선분이죠. 얘는 선분 PQ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선분 PQ. 얘는요, 순서 바꿔서 선분 QP 이렇게 나타내도 어차피 똑같죠. 어떻게 나타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얘는 반직선 PQ라고 볼 수 있죠. P를 시작점으로 하고요, Q를 방향으로 하는 이러한 반직선입니다. 자,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은 자, 반직선 화살표 PQ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아니면 반직선 QP라고 놓으면 P에서 Q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적어주셔야 되죠. 역시 같은 애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적지 않고요. PQ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보통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여기 반직선 QP가 되는 거죠. 얘를 읽어줄 때 PQ라고 읽지 않고요. 시작점을 먼저 읽어줍니다. 반직선 QP라고 하고요. 자, 적어줄 때는 이렇게 적죠. 반직선 QP. 자, 또는 화살표 이쪽으로 적으면 PQ. 그래서 반직선 QP라고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물론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4번을 볼게요. 4번은 양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니까 직선이겠죠? 얘는 자, 직선, 양방향 화살표, 양방향 화살표, 그리고 PQ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직선, 얘는 QP 이렇게 적어줘도 무방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얘를 직선 L이라고도 나타냅니다. 자, 직선 L 위에 4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자, 이제 1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직선 AB죠. AB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바로 직선 L, 얘를 말하는 거죠. 직선 BC, 역시 B와 C를 지나는 직선인데 같은 직선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같죠.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요. 직선 AB 그랬죠? AB를 지난 직선이니까 이렇게 양방향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바로 이 직선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직선 CD, 역시 CD를 지나는 직선, 역시 같은 애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2번도 역시 같은 애입니다. 자, 다음은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은요. 자, 반직선 AC죠. A에서 시작해서 C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반직선을 의미를 하죠. 자, 오른쪽은요. 누구냐면 반직선 CA입니다. C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반직선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두 개는 같은 애는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죠. 자, 이번엔 4번을 보겠습니다. 반직선 BC. B에서 시작해서 C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반직선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 반직선 BD 그랬죠? 역시 B에서 시작해서 D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 같은 애죠? 그래서 4번도 역시 같은 애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을 보겠습니다. 선분 BC. B에서 시작해서 C에서 끝나는 이런 선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선분 CB. 역시 C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이런 선분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같은 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번에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여기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자, A, B를 선으로 이어주면 무수히 많은 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꺾어진 이런 선도 있겠고요. 여기 물결처럼 되어 있는 이런 선도 있겠고, 이때 포물선처럼 생긴 이런 선도 있겠고, 가장 빨리 가는 직선으로 쭉 가는 이런 선도 있겠죠. 그래서 A와 B를 잇는 무수히 많은 선 중에서 그 길이가요, 가장 짧은 선, 즉 선분 AB가 되겠죠. 그 선분 AB의 길이를 바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다음은 선분 AB의 중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운데 중자를 써서 가운데 점이란 얘기거든요. 선분 A, B가 있으면 이 길이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어느 한 지점이 있겠죠. 이 점을 우리는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길이를 정확히 반으로 나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자, 선분 AM의 길이 얘는요 선분 AB 길이의 절반이겠죠. 그래서 2분의 1 AB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선분 AB는 선분 MB와 길이가 같고 그 선분 AB의 길이를 2분의 1 곱한 선분 AB 길이의 2분의 1 이렇게 보통 나타냅니다. 자, 개념 문제를 잠깐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요 다음을 구해라 그랬네요. 1번 두 점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얘가 A고 얘가 B죠? 네. 그럼 AB 사이의 거리는 바로 직선 거리인 바로 4가 되는 거죠. 즉 거리는 바로 4cm.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다음 2번 두 점 B와 C 사이의 거리. BC 사이의 거리는 바로 6이 되겠죠? 그래서 6cm.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